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어지간한 직장 생활을 통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다수의 세계인들 사이에서는 일본 올림픽위원회와 IOC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이 불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도 IOC가 돈을 너무 많이 헤쳐먹은 것 아니냐며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둘씩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대회를 여는 현행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회의론적인 의견들도 연달아 쏟아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과거 1900년대만 하더라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저마다 자기 나라의 개최 예정지를 IOC에 어필하며 유치에 힘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일본의 나고야와 경쟁하여 거의 한 일전에 버금가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유치권을 따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렇게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렸던 것은 과거 올림픽이 국가와 도시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이로운 부분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될지라도 효과 하나만큼은 확실했던 것이죠. 실제로 88올림픽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전쟁고아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발전하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이 개최한 반쪽짜리 올림픽과 달리 구소련과 미국이 함께 참여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냉전 종식의 신호탄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한국의 발전상 역시 올림픽 전후로 극명하게 대비될 정도로 한국 근대사에서 올림픽은 꼭 필요한 수순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열린 도쿄올림픽은 과연 꼭 필요한 행사였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쿄올림픽은 애초 예상했던 예산만 74억 달러였지만 실제 지출은 150억 4천만 달러, 즉 하나 17조 2,360억 원이 들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이 금액에는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 주요 시설 건설 등에 투입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WP는 실제 예산이 얼마가 됐든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지난 수십 년간 너무 금액이 올라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너무 큰 유치 비용으로 앞으로는 그 어느 국가도 올림픽을 치르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인 것이죠. 게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을 꼭 닫아버린 것인데요. 이에 앤드루 짐발리스트 스미스 칼리지 대학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국가가 계속 줄어들었다 라며 사실상 수요와 공급의 상황이 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와 같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상황은 없는 것으로 유추되며 이에 대해 IOC는 침묵으로 일관 중입니다. 국가들 입장에서도 3주간 화려하게 열린 후 사라져버리는 행사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기에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느꼈겠죠.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만이 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니라는 생각을 모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굳이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경기를 엄청난 스포츠 찐팬이 아니고서야 찾아가서 봐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30년 동계올림픽은 아직 개최지를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쿄올림픽이 이렇게 치러진 바 사실상 앞으로의 올림픽의 인기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시들시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변하게 된 데에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의 무궁무진한 발달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TV나 모바일 OTT 서비스를 통해 모든 경기를 중계하는데 굳이 올림픽 개최지를 바꿔가면서 대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현재 IOC가 도시별로 올림픽을 개최하게 하는 것 자체가 현 시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낡은 시스템이라는 분석입니다. 도쿄올림픽만 하더라도 IOC로서는 방송 중계 수수료를 챙겨 재정이 나아졌겠지만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IOC에 지출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몽땅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아무리 많이 땄다고 해서 빚이 줄어들까요? 아니죠. 갚아야 할 빚은 천정부지로 솟아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쿄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지기도 했죠. 사실상 수익을 얻을 만한 돌파구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처럼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 화합의 장이라는 올림픽의 정신도 유명무실해진 느낌이 듭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야후 뉴스에는 일본의 국가 채무가 6월 말 1220조 6368억 엔으로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12,765조 5,417억 1,808만 원으로 사실상 가늠이 안 되는 수치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여느 때와 같이 행복 회로를 돌리며 한국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댓글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부 빚이지.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나라 빚은 아니다. 국민 1인당 992만 엔을 정부에 빌려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일본인들의 돈은 일본은행이 맡고 있으니까 정부와 일본은행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다. 빚이라는 표현 이제 그만해. 어차피 이런 기사를 보는 애들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쓰면 정말 다른 나라에라도 빚을 진 것 같잖아. 이것은 결코 빚이라는 것이 아니야. 디폴트도 안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것도 아니잖아. 정부의 이런 거짓말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 빚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재정난이라는 거짓말 그만둬. 소비에 대한 벌금인 소비세를 0%로 하라고. 다른 선진국과 같은 국채 분류 방법이라면 일본 정부의 누적 채무는 사실상 절반 이하가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원래 이런 기사는 채무라는 사실만 소리 높여 외치지만 미국 국채 등의 채권의 침묵 보복성 세무조사에도 굴하지 않고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언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행복회로 돌리기는 상상 그 이상인데요.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인지도 직면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일본인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어느 정도 불쌍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참 가까운 나라이지만 그 행동하는 방식이나 국민성은 정말 판이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97년 한국은 IMF 위기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335 금을 모아 국가에 내면서 10년이나 걸릴 것이라고 했던 국난 상황을 3년 반 만에 극복한 전적이 있는 나라죠. 앞으로도 우리에게 국난은 계속해서 닥칠 것이지만 그 위기는 항상 극복될 것입니다. 우린 자랑스런 한국인이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인과 이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